야, 박노비. 우리 박노비가 여기 있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김석훈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주제에 맞게 술이나 따르라. 그게 내 역할이잖아. 그가 빈 잔을 박영식의 코앞에 들이미는 순간 술이 쏟아졌고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60대 노인의 뺨이 터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발길질을 하려던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우렁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서늘한 표정의 여검사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며 재벌 회장의 손목을 정광석화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비리와 복수, 그리고 목숨을 건 정의 실현의 서막이 지금 막 올랐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국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반짝이며 연회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솟은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명품 정장을 빼입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던가?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 늘었어. 골프장 회원권 하나 더 샀는데 값이 계속 오르네.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은 박영식은 낡고 색이 바랜 양복 소매를 잡고 당기며 불편해했습니다. 달아빠진 구두가 부끄러워 발을 테이블 아래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화려한 옷차림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식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야, 박노비. 김석훈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회장님 오셨네요.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동창들이 앞다퉈 김석훈에게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는 신하들 같았습니다. 김석훈은 거만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시계를 찬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구석의 영식을 발견했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영식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 이사. 김석훈의 눈짓을 받은 동창의 총무 최 이사가 재빨리 영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영식아, 회장님이 부르신다. 빨리 가봐.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비굴한 아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김석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박노비, 우리 박노비가 여기 있네. 김석훈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김석훈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그 별명으로 부르시는군요. 영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별명? 이게 별명이야? 사실 아니야? 김석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학교 수위 아니었어?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뭘? 주변 동창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김석훈이 테이블 위에 빈 위스키 잔을 들어 영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야, 주제에 맞게 술이나 따르라. 그게 내 역할이잖아. 김석훈, 이제 그만.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뭘 그만하라고? 나한테 반말해? 김석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식이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양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아첨꾼들이 이 광경을 구경거리로 삼아 웅성거렸습니다. 옛날 그대로네, 박노비는. 학교 다닐 때도 저랬는데 변하는 게 없어. 영식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학창 시절의 굴욕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식이 조심스럽게 잔을 채우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양주가 김석훈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양복 소매에 쏟아졌습니다. 찰칵찰칵.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의 음악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석훈과 영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석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개새끼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식이 연신 사과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습니다. 김석훈이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감히 더러운 손으로 내 옷에 손을 대. 이 양복값도 못 내는 주제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영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배상? 너 같은 놈이 뭘로 배상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김석훈이 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아버님, 서지원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한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석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짝!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영식의 고개가 크게 돌아갔습니다. 중심을 잃은 영식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안경이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지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석훈이 쓰러진 영식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지원이 곧장 김석훈에게 돌진했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김석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다시 폭력을 행사하려는 김석훈의 손목을 정광석화처럼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김석훈의 비명과 함께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고통스러워하는 김석훈을 바닥에 제압하며 재킷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 뭐야? 경찰이야? 김석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습니다. 검사 서지원입니다. 지원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검사가 민간인을 폭행해? 너 옷 벗을 각오해. 김석훈이 고통 속에서도 악을 썼습니다. 폭행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경찰서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서지원 검사입니다. 폭행 현행범 체포 지원 요청합니다.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바닥에 누운 채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김석훈 건설 회장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지원이 쓰러진 영식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원아, 미안해. 너까지. 영식이 볼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호텔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앞 복도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김석훈이 퉁퉁 부어오른 손목에 깁스를 한 채 진단서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사람을 죽이려 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담당 형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회장님께서는 먼저 폭행을 가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폭행? 그게 폭행이야? 친구끼리 장난친 거지. 김석훈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영식은 얼음팩으로 뺨을 찜질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원아, 정말 괜찮을까? 나 때문에 너까지.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현행범이었으니까 문제 없어요. 지원이 영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김석훈의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입니다. 김 회장님 변호를 맡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호 폭행으로 보이는데요. 합의하시죠. 합의요? 지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사님도 민간인 폭행으로 징계받기 싫으시잖아요. 서로 고소 취하하고 끝내면 되는 일 아닙니까?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영식에게 내밀었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입니다. 검사 며느리 폭행죄로 감옥 보내기 싫으면 받으세요. 수표에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아버님. 지원이 강 변호사의 손에서 수표를 낚아챘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이거 김석훈 건설법인 명의네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강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폭행 합의금을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주려고 하셨네요? 그럼 업무상 횡령이죠. 지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에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잖아요. 지원이 수표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그거 돌려주세요. 그건 그냥... 강 변호사가 수표를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미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원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지원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직실입니까? 특수일부 서지원 검사입니다. 김석훈 건설 관련 횡령 혐의 인지보고 올립니다. 강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시겠다는 겁니까? 일을 키운 건 김석훈 회장님이죠. 폭행의 횡령까지 저지르셨으니까요. 지원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석훈이 깁스를 한 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야, 합의 잘 됐어? 회장님, 이리 좀. 강 변호사가 김석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김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횡령? 그깟 수표 가지고? 법적으로는 충분한 혐의입니다. 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야? 김석훈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끝까지 가신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확보한 법인 수표와 내사 중이던 비자금 정황을 종합해 김석훈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 혐의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지원이 수사관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한편 언론에는
호텔 동창회에서 촬영된 김석훈의 갑질 영상이 공개되어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재벌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돈 있다고 사람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넷 댓글창은 김석훈을 비판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원은 여론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받아든 지원은 수사관들과 함께 김석훈 건설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나갑니다. 모든 장부와 계약서, 컴퓨터를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김석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간호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김석훈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깁스를 한 손으로 재빨리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 지금 당장 회사 가서 중요한 서류들 다 치워.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원과 수사관들이 건설사 본사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지원이 영장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찰이 왜 여기를? 무슨 일이야? 폭행 사건을 넘어 기업 범죄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모든 직원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각 층으로 흩어져 회계팀을 급습했습니다. 직원들이 빼돌리려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이면,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수사관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재무이사가 장부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다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나요. 나달라고.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현장은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원은 회장실 비밀 금고를 열어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김석훈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리스트 일부가 담긴 USB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찾았군요. 지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늦은 밤, 퇴근하던 지원의 차 앞유리에는 붉은색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목값은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지원이 쪽지를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식의 집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함께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영식이 전화를 끊고 불안감에 베란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아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영식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쪽지에 경고가 있은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석훈은 휠체어를 타고 목보호대와 깁스를 한 과장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젊은 검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김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 손목을 부러뜨렸어요. 기자들이 메모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검사의 폭행이 과도했다고 보시나요?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끝까지 갈 겁니다. 공권력 남용은 용납할 수 없어요. 김석훈이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는 최태산 의원이 출연해 지원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해도 되는 겁니까? 최태산이 붕괴하며 책상을 쳤습니다. 서지원 검사는 독직 폭행 검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감찰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네요. 앵커가 맞장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총장실로 호출된 지원은
복도에서 최태산과 마주쳤습니다. 잔이가 그 유명한 서지원 검사군. 최태산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잔이가 김 회장 손목을 부러뜨린 건 팩트 아닌가? 좀 과했던 것 같은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원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현행범? 친구 뺨 한 대 때린 걸 가지고? 최태산이 코웃음 쳤습니다. 폭행은 폭행입니다. 젊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사회가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최태산이 지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법대로 일할 뿐입니다. 법대로? 그래, 법대로 해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최태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검찰총장실에서 나온 지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감찰부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원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감찰부입니다. 컴퓨터와 수사 자료를 압수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지원이 항의했습니다. 공권력 남용 혐의로 특별감찰에 들어갑니다. 이건 직무정지 명령서입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원이 명령서를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사팀은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맡겨둔 김석훈의 USB는 감찰부로 이관되어 봉인됐습니다. 이제 끝났군. 김석훈이 병원 침대에서 TV 뉴스를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강 변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영식의 아파트 현관문에는 험악한 낙서가 붉은 락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살인 검사 가족. 꺼져라. 국민의 적. 복도에는 죽은 쥐가 담긴 상자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영식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섭잖아요.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관리소장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 장난 같은데요.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이게 장난이에요? 영식이 분개했습니다. 일단 순찰을 강화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형식적으로 답하더니 금세 사라졌습니다. 밤늦게 지원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파트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의 낙서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지원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아버님까지 이런 일을. 집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영식이 문구멍을 통해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식은 과거 자신이 김석훈의 비리를 알고도 침묵했던 비겁함이 결국 며느리에게까지 고통을 대물림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영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원이 낙서를 지우려고 손수건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락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들어와. 영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괜찮다. 들어와서 쉬어라. 영식이 지원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무서우시죠? 무섭긴 뭘. 나 옛날에 더 무서운 것도 많이 봤어. 영식이 씩씩하게 말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잘못한 게 아니야. 옳은 일 한 거야. 영식이 지원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도 중단되고
아버님까지 피해를 보시고. 지원아, 더 이상 숨지 말자. 영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나도 이제 숨지 않겠어. 싸우자. 영식이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40년 전의 일기장들과 카세트 테이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야. 김석훈과 최태산의 비리 증거들. 영식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글씨로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영식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김석훈과 최태산은 고급 요정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집애 끝났어. 김석훈이 깁스를 푼 멀쩡한 손으로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깨끗하게 정리됐네요. 최태산이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당연하죠. 둘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충혈된 눈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담긴 상자를 무릎에 올려두고 지원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영식의 아파트 거실에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원은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대학 노트 10여 권과 영식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지원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나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40년 전 일이야. 내가 비겁한 놈이었어. 영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위였다고 했지? 김석훈이랑 최태산이 그걸 볼모로 삼아서.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들이 뭘 했는데요? 돈거래를 하는 걸 내가 봤어. 최태산이 김석훈한테서 돈봉투를 받는 장면을. 영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일자리 날아갈까봐 무서웠어. 아버님, 그뿐만 아니야. 그 뒤로도 계속 봤어. 놈들이 만나서 돈 주고받는 거, 땅 거래하는 거. 영식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이 노트를 들여다보자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김석훈이 최태산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K가 C에게 봉투 전달. 장소 명동 카피샤프. 1987년 7월 3일 강원도 춘천 임야 최 기사 명의로 변경. 1992년 10월 12일 부산 해운대 상가부지 C 지시로 처리. 지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님, 이 강원도 춘천 임야 최 기사 명의라는 게 뭐예요? 최태산 운전기사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뜻이야. 본인 명의로는 위험하니까. 영식이 설명했습니다. 지원이 급히 노트북을 켜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잠깐, 이 주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하네. 이 땅이 지금 김석훈 건설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뭐? 영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최태산 기사 명의였는데 지금은 김석훈 건설사 소유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물류 창고가 세워져 있어요. 비밀 물류 창고? 그럼 이 일기장이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에요. 현재의 은닉 재산을 가리키는 지도예요. 지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영식이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 그때 몰래 녹음한 거야. 지원이 낡은 라디오를 찾아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젊은 시절 최태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 땅 내 명의로 하면 안 돼. 위험해. 기사 앞으로 돌려놔. 알겠습니다, 형님. 지원이 전율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 영식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지금 제가 감찰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영식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검사님? 저예요, 지원이. 급한 일이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이 검사는 지원의 유일한 후배였습니다. 형사님도 연락해 보세요. 박 기자님도요. 지원이 연락처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영식의 집에는 이 검사와 해직 기자 출신 유튜버 박 기자가 모였습니다. 이게 정말 40년 전 기록이에요? 박 기자가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썼어요. 영식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들은 일기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김석훈과 최태산이 차명으로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과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산 해운대 상가도 지금 김석훈 계열사 소유네요. 이 검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박 기자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예요. 40년간 쌓아온. 지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권이 흔들릴 게이트네요. 박 기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개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검사가 물었습니다. 3일 뒤가 최태산 의원 출판 기념회예요. 지원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한 방에 끝내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식이 걱정했습니다. 아버님도 가셔야 해요. 증인으로. 지원이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가? 네, 아버님이 직접 증언해 주셔야 해요. 그럼 가겠어. 내 눈으로 그놈들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어. 영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원이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네요. 지원아,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영식의 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투지가 살아났습니다. 이 검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일 후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아버님, 정장 새로 사러 가요. 지원이 영식에게 말했습니다. 정장? 네, 멋있게 차려입고 가셔야죠. 다음 날 지원은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감색 정장을 영식에게 선물했습니다. 영식이 어색하지만 비장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때요, 아버님? 나 괜찮나? 정말 멋지세요. 지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이 이 검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체포영장과 수갑 확실히 준비하세요. 정직 중이라 제가 못 챙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박 기자님, 생중계 준비는 완벽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할게요. 밤늦게 영식이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무서우면 안 가도 돼. 나 혼자라도.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가요. 지원이 영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결전의 날 아침, 지원과 영식, 박 기자가 탄 승합차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단상에는
최태산이 김석훈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책 출간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태산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특히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인 김석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석훈이 손목에 깁스를 자랑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보다 진한 형제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 한켠에서는 박 기자가 노트북을 열고 호텔 통신망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해킹 준비 완료. 박 기자가 이어폰을 통해 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원과 영식은 연회장 뒷문 근처에 숨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응,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야. 영식이 새 정장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최태산이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제 책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는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제 신념을 담았습니다. 그때 박 기자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 젊은 시절 최태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그 땅 최 기사 앞으로 돌려놨지? 내 명의는 위험해.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재 그 땅에 세워진 비자금 창고 사진이 떴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최태산이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진정하세요. 김석훈이 당황하며 최태산을 말렸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이 검사와 강력계 형사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찰입니다. 장내가 더욱 술렁였습니다. 지원이 단상으로 다가가며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어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40년 전? 최태산이 당황했습니다. 어딜 감히. 김석훈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원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영식이 벌떡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영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식아, 너 왜 여기? 김석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영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 협박해서 저지른 짓들, 내가 다 기록해뒀다. 영식이 낡은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주고받은 돈, 차명으로 산 땅, 다 여기에 있어.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노비, 너 미친 거야? 김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노비, 그래, 나는 박노비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영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를 볼모로 삼아서 입 다물게 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피해자가 생생한 증거를 들고 나타나자 최태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40년 전 일을 어떻게. 조작? 이것도 조작이야? 영식이 카세트 테이프를 흔들었습니다. 이 검사가 최태산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태산 의원,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최태산이 발악했습니다. 지원이 김석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석훈 회장, 이번에는 손목이 아니라 인생이 부러질 겁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개년아, 끝까지 가보자. 김석훈이 악을 썼습니다. 박 기자의 유튜브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댓글창에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악역들이 잡혔다. 박영식 할아버지 멋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 실시간 검색어는 최태산 게이트로 도배됐습니다. 김석훈의 부하들이 형사들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금세 제압됐습니다. 화려했던 출판 기념회장은 순식간에 비리 세력의 체포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연행되어 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식이 단상에서 지원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해냈어. 네, 아버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원이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톱 기사는 40년 비리 게이트, 충격의 전말이었습니다. 지원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을 구우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지원의 남편이 영식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 아이가 영식에게 매달렸습니다. 영식이 며느리에게 상추쌈을 싸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뉴스 화면 한 구석, 호송차에 타기 전 김석훈이 변호사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김석훈과 최태산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김석훈은 변호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플랜 B 가동해. 그 병원 세팅 끝났지?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강 변호사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영식 그 늙은이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치매 환자로 만들어. 김석훈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튜브와 SNS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검사의 두 얼굴, 시아버지 치매 조작설, 박영식, 실제로는 중증 치매 환자. 영상 속에는 영식이 병원복을 입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누구야? 나 모르는데? 돈? 무슨 돈? 나 그런 거 몰라. 자막에는 중증 치매 환자를 이용한 검사의 쇼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급변했습니다. 진짜 치매면 증언이 무효 아닌가? 검사가 치매 환자 이용해서 거짓 증언시킨 거네? 이건 너무하잖아. 김석훈 재단에서 후원하는 유명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가 저녁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영상 속 행동은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보입니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억 장애와 판단력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증언이 불가능하죠.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박영식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은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륜 검사 서지원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댓글 부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치매 환자까지 이용하다니. 이게 정의인가? 서지원 검사 자격 없다.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영식은 억울함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치매. 영식이 TV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멀쩡해. 갑작스러운 충격에 영식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지원이 급히 달려와 영식을 부축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영식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호흡 불안정. 응급구조사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CT 촬영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선생님, 생명에는 지장 없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검찰 수뇌부는 악화된 여론을 핑계로 지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거짓 증언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면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은 김석훈과 최태산에 대해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증거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지원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계속 중얼거리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창문, 크레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원이 조작 영상을 다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영상 속 병원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타워 크레인? 지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각도면 김석훈 재단 소유의 H병원 별관 쪽이네. 지원이 박 기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자님, H병원 별관 확인해 보셨어요? 그곳 폐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아니에요. 리모델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력도 공급되고 있고. 정말요? 오늘 밤에 직접 가봅시다. 그날 밤 지원과 박 기자는 H병원 별관으로 잠입했습니다. 공사 가림막 뒤로 3층 병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박 기자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작 영상을 찍을 때 사용했던 영식의 가짜 환자복과 대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본까지 있네요. 지원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석훈이 누구야? 나 모르는데? 라는 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증거네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김석훈의 하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망쳐요. 지원과 박 기자가 하드디스크를 챙겨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놓치지 마.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이 담장을 넘다가 다리를 다쳤지만 하드디스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내일 아침이에요. 이걸로 반격해야 해요. 지원이 피를 흘리며 박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 지원은 부상을 입은 채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아침 9시 검찰청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위원장은 지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하려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서지원 검사의 출석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한 거짓 증언 조작은 검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흑투성이가 된 지원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 경찰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소명 기회를 주십시오. 서 검사, 지금 상태로는. 위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증거도 없지 않소? 있습니다. 지원이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징계위 간사로 참석해 있던 후배 이 검사가 지원의 눈짓을 받고 슬그머니 빔 프로젝터 케이블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잠깐, 뭐라는 거요? 위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이 검사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하드디스크 속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액션. 감독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식과 비슷한 배우가 병원복을 입고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누구야? 나 모르는데? 더 미친 사람처럼 연기해. 치매 환자답게. 김석훈의 하수인이 배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짜 의사가 돈봉투를 받으며 웃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조작 영상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훈이 구치소에서 지시해서 만든 거짓 영상입니다. 생중계되던 징계위 상황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충격. 치매 영상 조작 실체 드러나. 김석훈, 구치소에서 여론 조작 지시. 지원이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진실의 실체입니다. 위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즉시 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지원이 선언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자 검찰총장이 태세를 바꿨습니다. 김석훈과 최태산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무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가 즉시 체포영장 청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이 H병원 별관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촬영 세트장을 압수수색하며 도망치려던 가짜 의사와 배우들을 줄줄이 검거했습니다. 저는 돈만 받았을 뿐이에요. 가짜 의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요? 강 변호사한테요. 김석훈 회장 변호사.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TV 뉴스 소리에 반응하듯 영식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이겼구나. 영식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의식을 찾으셨어요.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후 김석훈과 최태산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여론 조작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김석훈과 최태산은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다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김석훈이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 네가 괜히 조작 영상까지 만들어서. 최태산이 맞받아쳤습니다. 지원이 병원으로 달려가 깨어난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지원아, 우리가 이겼나? 영식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물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아버님이 옳았어요. 지원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식이 지원의 손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안도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났다. 아이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지원은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줬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옳은 일 한 거야. 지원의 책상에는 시민들이 보낸 응원 꽃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첫 번째 재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석훈과 최태산이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석훈은 40년간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태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불법 은닉재산 전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김석훈과 최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항소할 거야. 김석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인 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석훈 회장, 후회되지 않습니까? 최태산 의원,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하지만 둘 다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계란을 던지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사기꾼들, 감옥에서 썩어라. 교도소 안에서 한때 회장님 소리를 듣던 김석훈은 다른 수감자들의 빨래를 대신하며 구박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야, 김석훈, 변기 청소 차례야. 알겠습니다. 김석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지원은 이 사건으로 올해의 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서 지원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주신 아버님과 끝까지 함께해준 동료들의 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검사님, 정치에 관심 없으세요?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하지만 지원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수사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형사부에 남겠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영식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그건 희망이라는 글자야.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고. 영식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주말, 지원과 영식 가족은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호텔 뷔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영식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구경하기 좋은 홀이 더 편해요. 할아버지가 멋있어서 그런가 봐요. 지원의 딸이 영식의 팔뚝을 꼬집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옛 동창들이 영식의 테이블로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영식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우리가 너무했지. 동창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식이 그들에게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지난 일은 잊고 잘 지내봅시다. 우리 이제 늙었는데 뭘. 영식의 대인배 풍모에 동창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어. 정말 존경해. 식사를 마치고 호텔 앞 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원의 구두끈이 풀렸습니다. 영식이 어느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끈을 단단히 묶어줬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지원이 민망해하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영식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원이 그런 시아버지를 일으켜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흩날리는 벚꽃길을 걸으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지원의 남편과 딸이 저만치서 빨리 오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식과 지원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벤치에 놓인 영식의 낡은 일기장 위로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마이너스 아버님과 함께. 영식과 지원이 나란히 서서 V자를 그리며 찍은 셀카 사진이 그들의 휴대폰에 저장됐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완전한 봄이었습니다. 박영식과 서지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옳은 선택을 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권력과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박영식처럼 오랫동안 참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